김정수입니다. 오늘 나온 보도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저와 관련해서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무책임하게 보도된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문제가 된 사건의 본질은 대선 때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해놓고 뒤늦게 무리한 대가를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반감을 품고 불법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해서 악의적으로 정부를 비난한 사건입니다. 그 불법에 대한 수사를 엄중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각한 불법 행위의 진상을 파헤쳐야 할 시점에 사건과 무관한 그 외의 내용이 어딘가에서 흘러나오고 이를 충분히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보도가 나간 것은 명백히 악의적 명예훼손입니다. 특히 수백 건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악의적 보도이므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그럼 우선 진행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된 인물은 지난 대선 경선 전에 문재인 후보를 돕겠다면서 스스로 연락을 하고 찾아온 사람입니다. 당시 수많은 지지 그룹들이 그런 식으로 문 후보를 돕겠다고 연락을 해왔고 드루킹도 그 중 하나입니다. 선거 때는 통상적으로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 이후에 드루킹은 텔레그램으로 많은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비슷한 메시지를 받는 저로서는 일일이 확인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뒤 드루킹은 무리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인사 관련 무리한 요구였고 청탁이 뜻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당한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끝난 일이었습니다. 매크로 관련 불법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저도 이번에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제가 그 사건의 배후에라도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이 유통되고 무책임하게 확인도 없이 실명으로 보도까지 난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허위 정보의 출처와 유통 경로, 무책임한 보도 과정에 대해서도 명백히 진실을 밝혀야 하고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여기서 바뀌겠습니다. 참여정부 때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요. 국민들이 지지하는 계층은 비판적 지지,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감시하고 비판하겠다. 이게 이제 노사모가 그렇게 당선되자마자 대통령께서 이제 그 노사모 모임의 당선자 시절에 참가해서 쭉 한 말씀을 하시고 그 노사모 회원들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들 이제 뭐 할 거냐? 당신들 목표대로 나를 대통령 당선시켰는데 이제 앞으로 당신들 목표를 달성했는데 이제 뭐 할 거냐라고 물었더니 회원들이 그때 연호하듯이 얘기했던 게 감시 그러면서 감시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노 대통령님이 나를 감시할 사람은 대통령님 표현대로 꽉 셌습니다. 당신들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아니더라도 나를 감시할 사람들은 조중동부터 해서 세고 셌으니까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이제 민주 진보 진영에 있는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이제 정치권도 그렇고 비판적 지지라고 하는 게 그게 올바른 지지 아니냐, 잘못할 땐 잘못했다고 얘기해주고 하는 게 그게 올바른 거 아니냐, 그건 일면 맞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죠. 근데 그 요새 이제 문팬이나 문구로 소리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왜 다 잘했다고 하냐 또는 왜 비판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데 답이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그리고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도 이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극악한 비판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요즘 뭐 조선일보나 이 보수 언론들 보면은 그 혐오에 가까운 저주에 가까운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마저도 함께 지금은 비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비판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 일을 하려면은 그 정치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에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줘야 됩니다. 원래는 이 민주주의, 지금의 이제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강훈식 의원 같은 사람, 똘똘한 사람을 대표로 뽑아가지고 국회로 보내면 또는 대통령을 뽑아서 정부를 구성하게 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정부도 운영하고 국회를 통해서 그 국정을 함께 운영하게 만드는 게 이게 이제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인데 문제는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대표를 뽑아서 보냈는데 강훈식 의원처럼 국회 의정활동을 잘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거꾸로 국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 국정에서 필요한 토론이나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져서 뭘 하나 결론을 만들어내고 타협하고 그걸 가지고 그 국정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국회가 국민들의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고 국회가 실제로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해내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역할을 그냥 대표를 뽑아서 보냈으니까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국민들이 스스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함께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는 저는 뭐 단지 문패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아까 우리 한국노총 본부장님 오셨던데요. 노동계도 저는 과거의 참여정부 때 노동계와 참여정부의 관계는 노동계는 끊임없이 요구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하고 정부는 그걸 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한 7, 80% 정도 할 수 있는 걸 들어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노당과 민주노총 그리고 노동계는 정부에 대해서 나머지 왜 20, 30%, 30, 40% 안 해주냐고 정부를 비판하는 그래서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 늘 코너에 몰려있는 그렇게 5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또 똑같이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만들 거냐. 그게 아니라 지금은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이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그렇게 촛불로 문재인 정부를 만든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운영하는 정부의 주인으로서 같이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 잘못하는 게 있으면은 그걸 대놓고 잘못했다 안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대안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잘하게 할까라는 대안을 같이 찾아가지고 그 대안을 요구하고 그리고 이 얼토당토하는 비판이 있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막아주고 그렇게 해서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을 제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게 해줘. 그게 그 민주주의고 선거 아닙니까? 선거라고 하는 게 아니 일은 일단 할 수 있게 해놓고 그 결과 가지고 잘했으면 다시 찍어주고 못했으면은 그 비판하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선거의 기본 원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게 대통령 뽑아놓고도 국회에서도 내 발목 잡고 여소야대로 발목 잡고 그 다음에 그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은 정부에 하는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이게 이제 합리적인 비판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그런 정도로 늘 이 대통령과 정부를 코너에 몰아놓고 일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그래 놓고는 5년 뒤에 잘했니 못했니를 평가하는 저는 이게 반복되면은 대통령도 계속 실패하지만 대한민국이 실패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성공하는 건 단지 어느 민주당의 대통령이 성공하는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과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고민들을 그대로 물려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건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한번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함께 정치에 참여해서, 국정에 참여해서 함께 해나가는 게 저는 성공의 유일한,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비법이 아니냐, 유일한 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